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독일의 재무장과 영토 확장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벨기에와 프랑스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독일과 맞닿은 라인란트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할 것을 베르사유 조약에 명시했습니다. 이곳은 독일 영토였지만 군대 주둔과 무장이 금지되어 있었고 독일에겐 굴욕적인 조치였습니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리에 오르며 독일의 정치 지형이 급변했습니다. 호수염은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한 후 민주주의 체제를 철폐하고 나치 독일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피로의 자리에 올랐고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호수염의 목표는 유럽 지배였으며 이를 위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군비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재무장이 시작되자 유럽 각국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스트레사 전선이라는 반독일 동맹을 맺고 프랑스는 소련과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시작부터 균열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바다라는 지리적 안정성을 갖고 있었고 외교적으로 독일과 타협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독일과 새로운 해군 조약을 체결해 독일이 합법적으로 해군을 증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거기다 이탈리아가 아프리카에서 독립국으로 인정받던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이탈리아와 동맹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세 나라 간의 관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스트레사 전선은 사실상 무력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 히틀러는 라인란트 재무장을 강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독일 군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통적인 육군 강국 프랑스를 도발했다가 반격을 받을 경우 당시 독일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틀러는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하는 선에서 군부와 타협했습니다. 1936년 3월 7일 독일군 2만 2천 명과 경찰 1만 4천 명이 라인란트로 진주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경까지 다가왔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대공황의 여파로 군대가 약화된 상태였고 1차 대전의 악몽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전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상황에서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프랑스 지도부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유럽 열강들과 사이가 나빠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연설을 하며 독일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라인란트 재무장이 성공하자 히틀러는 더욱 과감해졌고 다음 목표로 오스트리아를 겨냥했습니다. 호수염은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같은 게르만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자연스럽게 독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38년 초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내부의 친낙지 세력을 이용해 정치적 혼란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였던 쿠르트 슈슈니크는 독일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압박 속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를 사기 투표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투표 중단과 슈슈니크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3월 10일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무력제압 작전을 지시하며 독일 국방군을 동원해 강제로 오스트리아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슈슈니크에게까지 전해졌고 결국 총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1938년 3월 12일 독일군은 오스트리아로 진군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독일군을 받아들였고 3월 13일 오스트리아는 공식적으로 독일에 합병되었으며 이를 안슐루스 즉 합병이라 불렀습니다. 국제사회는 독일의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며 프랑스는 국내 정치 불안과 군사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아무런 제재 없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히틀러의 자신감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친 히틀러는 다음 목표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노렸습니다. 주데텐란트는 체코슬로바키아 서부 국경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약 300만 명의 독일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들을 이용해 체코슬로바키아를 압박하며 독일인이 사는 곳은 독일 영토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주데텐란트에 거주하는 독일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부추겼습니다. 주데텐 독일인들은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강제로 진압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를 빌미로 주데텐란트 문제를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대시키며 군사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랑스,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으나 서방 국가들은 또다시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과 프랑스 총리 달라디에는 독일과 협상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1938년 9월 29일 독일의 히틀러, 영국의 체인벌린, 프랑스의 달라디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독일 미넨에서 회담을 열어 주데텐란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초대받지 못한 채 강대국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9월 30일 미넨 협정이 체결되었고 주데텐란트는 독일에 할양되었습니다. 체인벌린은 우리 시대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언하며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미넨 협정 이후에도 히틀러의 야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9년 3월 15일 독일군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로 진격하며 남은 영토까지 점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는 사실상 독립을 상실했고 독일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을 보호령으로 선언하여 직접 통치했습니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아 동부에 위치한 슬로바키아 지역은 독일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선포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독일의 괴뢰국에 불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미넨 협정에서 약속했던 영토 확장의 한계를 스스로 깨뜨리며 서방 국가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영국과 프랑스도 미넨 협정으로 독일이 온전하게 만족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를 외친 체인벌린도 침공을 대비해 열심히 재무장을 준비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당장 싸울 군대와 물자가 부족하니 체코슬로바키아를 먹이로 던져주고 이를 소화시킬 동안 재무장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무튼 프랑스와 영국의 외면 속에 독일은 전쟁 없이 1200만 명의 인구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독일의 행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전쟁의 진행 과정에 대해 추적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